이거 3기 신도시 재작년에 발표했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큰일 납니다.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전세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전세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 세 번째. 현금 대 실물. 현금을 버리고 실물을 소유하자. 현금을 버리고 실물을 소유하자. 어찌 보면 첫 번째 봤던 그 전세금도 현금이죠. 네? 전세금 3억 맡긴 거 만기 때 3억 다 돌려받고 나 떼긴 거 없다. 다행이다. 나 잃은 것도 없다. 번 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 잃은 거죠. 잃은 거죠. 자, 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동산이 올라야지만 정말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인가?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게 한번 제가 판서해 볼까요, 그러면? 부동산이 있다고 칩시다. 부동산이 있는데 과거 시세와 이게 현재 시세라면 이만큼 오른 거예요, 지금. 오른 폭이 이만큼 커요, 지금. 이게 밑에가 과거 시세, 이게 현재 시세라고 칩시다.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의 어떤 이 지역의 어떤 호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저점에서 이만큼 뛴 거냐. 그러니까 부동산이 스스로 올라서 값이 오르게 된 것이냐. 이거를 던진 질문인데 그렇지 않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냐라면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부동산이 실제 오른 거는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돈이 내려간 겁니다. 이게 부동산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만큼 올라 보이는 겁니다. 부동산 혼자 이만큼 뛴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올라가기도 했고 돈이 내려갔죠. 도합 이만큼 올라 보이는 거예요. 도합. 그래서 부동산이 이 말을 다시 바꿔서 해석해 본다면 부동산이 안 올라도 돈이 내려가면 부동산 올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본질적인 얘기죠. 부동산 상승의 어떤 대전제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니라 우선은 그 부동산 투자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돈에 대한 값어치가 내려간다. 라는 그 베이스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를 초이스하는 과정에서 저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초이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게 부동산의 어떤 단편적인 호재만으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요. 부동산 자체적인 호재도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만 돈도 내려간 것도 이 총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서 나눠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료 좀 업데이트 했어요. 작년에 보셨던 여러분 자료는 작년 1월 달까지의 자료라면 지난주에 업데이트한 자료인데요. 올 1월 달까지 그 자료 업데이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M1은 협의통화인데 다른 말로 이거는 완벽한 유동성입니다. 그냥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 언제든지 그냥 뽑아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M1이에요. M1 협의통화인데 이 말 자체 그대로 유동성인데 보세요, 여러분. 70년 1월부터 2020년 1월 봤는데 50년 동안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직접 만든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지금 50년 동안 M1이 3,6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발음도 힘들어. 3,661배 50년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최근 요 각도 보세요. 각도. 최근에 각도 보이세요? 각도? 이거 완전 일어섰네. 자, 그러면 요 부분만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M1은 이제 1000조에 육박해요. 1000조에. M1은 1000조에 육박합니다. 자, 요 부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죠. 요거. 각도가 미쳤죠. 네? 최근에 각도 어때요? 와. 그러면서 뭐예요? 작년 10월까지는 M1이 885조였는데 올 1월 달에 M1이 945조. 이거 좀 있으면 1000조 뚫겠네. 조금만 몇 달만 지나면 저거 1000조 뚫어버립니다. 1000조 뚫어요. M1이. 유동성.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유동성의 폭증은 부채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둘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 부채도 늘고 있고 유동성도 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만 볼 것도 아니고 부채만 가지고 논할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말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무서운 게 최근에 각도를 보는 거예요. 최근 몇 달 상간에 10월 달에서 11, 12, 1 3개월 동안 각도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진짜? 전체 과정에서의 각도가 돋보이게 높잖아요. 돋보이게 지금요. 50년 자료 속에서도 눈에 돋보이게 얘가 지금 높습니다. 지금요. 시작하는 거예요. 못 막아요 이거. 그 다음에 M2 광의 통화 볼게요. M2는 M1 더하기 이제 정기 예적금.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꺼내기보다는 어떤 만기에 걸려져 있어서 쉽게 꺼내지 않는 게 M2인데 M2는 지금 얼마냐면 3,000조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1월달 기준으로 2,929조의 M2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3,000조를 뚫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M1은 1,000조를 뚫고 올라올 것이고 M2는 3,000조를 뚫고 올라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화폐 발행 잔액도 좀 볼게요. 화폐 발행 잔액. 각도가 어때요, 여러분? 야, 이런 그래프 보기 어렵죠, 우리가. 그쵸? 1960년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0년간 약 10,0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0,000배가 좀 넘더라고요. 10,000배가. 화폐 발행 잔액입니다. 60년 동안 10,0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 땅값이 3,000 몇백 배인가요? 60년 동안 3,000 몇백 배, 3,000 몇백 배. 땅값 상승폭은 모르겠어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1이 아까 3,000 몇백 배 늘었죠? M1의 증가폭과 대한민국 땅값 상승폭이 비슷해요. 둘 다 3,000 몇백 배입니다. 수십 년 동안 3,000 몇백 배. 전에 봤죠, 우리 대한민국 1%가 갖고 있는 개인 토지 소유율이 55%가 되고 대한민국 10%가 갖고 있는 개인 토지 소유율이 96%인가 95%였죠. 근데 60년 동안 50년 동안 M1이 3,000 몇백 배가 늘었고 땅값은 3,000 몇 배가 늘었다. 이게 자본주의고요. 이게 참 더럽게도 안 바뀌는 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전세금은 화폐 아닙니까, 여러분? 화폐잖아요. 은행 예금 화폐 아닙니까? 다 현금이잖아요. 전세금은 뭐 자산입니까? 아니 실물입니까? 전세금이 실물입니까? 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어내는데 가치가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경제학적인 분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화폐가 의미 있겠는지. 달러도 의미 없어요. 자꾸 어떤 게 더 덜 나쁜가를 비교하는 거죠. 에? 달러 살까 말까, 엔화 살까 말까. 이거는 둘 다 화폐는 다 쓰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게 좀 더 덜 쓰레기냐, 그걸 찾는 게임이에요. 뭐하러 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그 금융기관에서 그냥 포장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실물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왜 써있나?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요. 넘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복잡다변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촉발한, 물론 이번에 그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큰 부양책이 나온 곳은 지금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부양책 수준, 양적 완화 수준은 이번에 발표한 그 수준에 비하면은 정말 조족지혈이죠. 이거는 세 발의 피죠.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글로벌 양적 완화에 의한 뭐죠? 부작용.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또 추락하는 거. 부작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작용은 뭐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끼는 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두 차례가 올 건데 첫 번째 찾아오는 그 부작용은 뭐예요?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찾아오는 부작용은 뭐예요?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이 돈들이 어딘가로 마구잡이식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어떤 뭐 탐욕스러운 곳으로 흘러가겠죠. 부동산도 그 중에 하나겠죠. 뭐 주식은 탐욕이 아니고 부동산에 들어오는 돈만 탐욕입니까? 똑같은 탐욕입니다. 사실 탐욕의 정도를 따지자면 주식이 더 한 끝발 높은 거죠. 한 두 끝발 더 높은 거죠. 그쵸? 탐욕의 정점에 있는 게 주식이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부작용이 올 것이고, 그 마지막 다음 부작용은 뭐예요? 그 얘기는 제가 아주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뭐예요? 이 빚의 복수가 시작된다. 돈의 복수가 시작된다. 그건 나중 얘기니까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룰 거예요. 일단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또 폭락론자분들은 막 내가 맞췄다라고 막 난리 날 겁니다. 아무튼 뭐 인디안 기우제든 뭐든 고장난 시계든 말든 아무튼 하루에 2번 맞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아주 생각할 때가 아니고, 일단 첫 번째 부작용은 뭐다? 풀린 돈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벌어진다? 골머리 썩는 곳들로 이 돈들이 다 들어가 버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돈을 많이 이 십수년 동안 풀었는데 또 푼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미국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 돈을 푸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셰일기업 줄도산 막기 위한 그 줄도산이 어떤 미국 경제에 타격을 안 입을 수는 없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매를 적게 맞으려고 지금 양적 완화 크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그 부작용이 본격화되는데, 부작용은 두 가지의 색깔을 띠면서 순차적으로 타이밍이 달리해서 온다. 우린 첫 번째 부작용만 일단 신경 쓰고 계셔라, 지금은요.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달러가 됐든 엔화가 됐든 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삼지 말자. 나중에 금도 여러분, 금이 왜 안전자산입니까? 금값 추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50년간 금값 추이 보세요. 난리 납니다. 금 안전자산 아닙니다. 몇 번이나 배신했었어요, 금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제일 안전해.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전세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를 정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였죠? 지킨다에 대한 개념, 손실에 대한 개념을 빨리 키우쳐라. 그거를 몇 살에 연령대가 언제 깨닫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라도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만큼 벌어서 자꾸 뭐 이렇게 넘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가 이렇게 벌 수 있도록 지혜를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이 뭐 스스로 막 해서 고기 잡아서 입에 넣어줄 생각하지 마시고 애 바보 돼요. 진짜 바보 돼요. 부모님들이 뭐 100세, 200세까지 자녀분 케어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쓸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엄마가 고기 잡아줄게 기다려. 네. 애 바보 됩니다. 애 바보 돼요. 네. 자생할 수 있는 법만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독수리 새끼, 호랑이 새끼처럼 키우라는 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품에 싸고 돈다고 그냥 똑바로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큰 재산 물려받은 분들 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 다 날려먹는 사람 많이 봅니다. 네, 많이 봅니다. 자, 그리고 요 책 소개 좀 할게요. 책 소개. 지금 보시는 요 책은, 저희가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후원 도서입니다. 책 가격은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좀 쌀 거예요. 한 13,500원 될 거고, 그리고 저희 회사로 직접 주문 주시는 분들은 2만원에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액 난치병 어린이 돕는 우리 90%는 난치병 어린이고, 사랑의 열매에서는 10%만 좀 더 다른 계층이지만 우리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분들 도왔으면 한다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월요일날 사랑의 열매로 1차는 이 도서 판매 수익 1차 수익금 2천만 원을 사랑의 열매로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쓰임새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에서 자체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로 올려드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그래요. 적지 않은 돈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기부 형식으로 제가 잔압을 다 낸 거고, 이 좋은 뜻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저는 기회를 생각합니다. 기회를. 제가 뭐 책팔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부동산 책도 안 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좋은 일에 다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청자 고민 분들은 죄송하게도 저희가 상담은 기본적으로 다 유료입니다. 유료지만 이 라이브 방송 시간에 한정해서 02888-8885 번호로 문자로 답변 고민 주신 분들은 채택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 답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겁니다. 번호는 02-888-8885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규 방송은 월요일날 밤 9시죠. 밤 9시니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6시 수요일날 6시에 특집으로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나는 손해본 게 없어. 번 것도 없어. 난 번 것도 없지만 손해본 게 없어. 아니다. 당신 손해본 거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말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런 시국에 굉장히 방송 하나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항상 했던 말이지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자. 내일을 준비 지금 해놔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 집값이 6년 동안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을 못 사신 분들은 손실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능력이 떨어지냐면은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어떤 적응력이냐면은 뒤바뀐 시세에 대한 적응력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다들 움츠려 있지만 이 사태가 진정됐고 확실한 어떤 판이 깔렸을 때는 시장이 천천히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시장이 급변할 겁니다. 그럼 급변하게 되면은 미리 마음의 준비와 어떤 사전적인 어떤 준비 없으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 적응 속도에 따라서 누구는 금매를 잡고 누구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면 시장이 급변할 때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구독과 여러분 좋아요는 힘이 되고 있고
비판글 좋습니다. 비판글 써주세요.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응원글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응원글도 가끔 제가 보면은 좀 도가 지나친 그런 응원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써주지 않으셔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니까 편하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밤 9시에 정규 방송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